노래 잘하면 밥 주실 건가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서울 상암동 방송국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바닥에 내 낡은 운동화 발자국이 찍혀 나갔다. 교복 자락은 며칠 전 찢어진 곳을 실로 꿰맸지만 여전히 삐져나온 실밥이 보였다. 나는 그걸 꼭 쥐고 서 있었다. 앞에 선 사람은 정장 차림의 박진우 PD였다.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거지, 넌 그냥 웃기려고 출연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시청률용이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쓰레기통에서 주워 고친 기타를 더 꽉 쥐었다. 줄이 끊어진 적도 있고 몸통에 금이 간 적도 있지만 이 기타는 내가 가진 전부였다. 알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제가 노래할 때 절 막지는 말아주세요. 박진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9살짜리 거리 소녀가 이렇게 똑바로 눈을 마주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오늘도 배가 고팠다. 아침엔 편의점 앞에 놓인 삼각김밥 한 개를 얻어먹었고 점심은 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3년 전 할머니 김영순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그랬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가은아, 세상이 널 낮추면 더 크게 노래해야 해. 그 말이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했다. 복도 끝에서 스태프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의 눈엔 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 같은 존재는 방송국 복도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순서로 넣자. 재능 있는 아이들 다 끝나고 분위기 정리용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정리용이란 웃음거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할머니가 남긴 노란 봉투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열거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걸 아직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날이 온 것 같았다. 박진우 PD가 등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져 가는 동안 나는 기타를 가슴에 안았다. 조명이 꺼진 복도 한쪽에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창밖으론 서울의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 빛 속에 내 자리는 없었지만 오늘 밤 내가 직접 만들어낼 것이다. 노래로. 명동은 늘 시끄러웠다.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경적,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길거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나는 노래했다. 3년 전부터 이곳이 내 집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다. 친척이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내 손을 잡고 울었지만 정작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할머니가 살던 작은 옥탑방에서도 쫓겨났다. 미안하지만 월세를 못 내면 어쩔 수 없어. 집주인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엔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할머니의 낡은 기타를 넣고 집을 나섰다. 명동 골목 구석 닫힌 가게 처마 밑에서 첫 밤을 보냈다. 겨울이었다. 추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은아, 세상이 널 낮추면 더 크게 노래해야 해. 다음 날부터 나는 명동 거리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나가는 발걸음만 빨라졌다. 어떤 사람은 불쌍한 척하지 마라고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던지듯 기타 케이스에 동전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들을 불렀다. 복음성가, 가요, 동요.
할머니는 서울음대를 나온 전설적인 복음성가 가수였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무대를 본 적이 있다. 무대 위에 할머니는 빛나고 있었다. 가은아, 노래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란다. 그날 밤 방송국 스태프들이 나를 발견했다. 그들은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스타를 준비 중이었다. 노래 잘하네. 우리 프로그램 나올래? 처음엔 기뻤다. 방송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할머니처럼 나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감동 스토리 하나 필요했는데 딱이네. 근데 너무 감동적이면 재미없어. 적당히 불쌍하고 적당히 웃겨야 돼. 마지막 순서로 넣자. 분위기 정리용으로. 그들은 나를 희망 스토리가 아닌 웃음거리로 원하고 있었다. 방송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할머니가 남긴 노란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엔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열거라.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 제가 준비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갔다.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저 빛 속에 속하지 못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내가 직접 빛을 만들어낼 것이다. 대기실은 화려했다. 벽에는 KUREASTAR 로고가 금빛으로 빛났고 천장에 샹들리에가 따뜻한 불빛을 뿌렸다. 소파는 푹신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샌드위치, 주스가 가득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는 이미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들,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아이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찢어진 교복, 낡은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저기요. 나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배가 고팠다.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을 뻗기도 전에 스태프가 내 앞을 막아섰다. 아가씨, 여긴 참가자들만 이용 가능해요. 저도 참가자예요. 스태프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특별 참가자구나. 그 말투엔 우월감이 스며 있었다. 특별 참가자. 그건 조롱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다. 저 애는 왜 여기 있어? 금발로 염색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예린, 12살. 유명 음악 아카데미 출신이라고 스태프들이 수군거렸다. 공주야, 괜찮아. 저런 애가 있어야 내가 더 빛나잖아. 예린의 아버지가 말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 말은 화살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가방을 꼭 안고 벽에 기댔다. 손이 떨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으려고. 할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가은아, 사람들이 널 낮춰도 내가 낮아지는 건 아니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참가자 여러분, 잠시 후 리허설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다. 예린도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열심히 해. 비교용이라도 역할은 해야 하잖아. 그녀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대기실이 텅 비었다.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의 편지. 준비가 되었을 때 열거라고 쓰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에는 할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가은아, 내 목소리는 세상이 듣게 하렴. 한재민 국장은 내 제자란다. 하지만 부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보여줘라. 내 노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빛날 수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기타를 집어들었다.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머리가 반쯤 희끗희끗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김가은 양? 네. 나는 한재민이라고 해. 이 방송국 국장이야. 한재민. 할머니가 편지에 쓴 이름. 그는 내 앞에 앉으며 물었다. 할머니 성함이 김영순 선생님 맞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재민 국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의 손녀라니. 네. 하지만 저한테 도와주지 마세요. 나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냥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 힘으로 보여주라고. 한재민 국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나? 뭔데요? 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게.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모든 카메라 내가 노래할 땐 절대 꺼지지 않게 할 거야. 그는 문을 나섰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나는 무대 뒤 구석에 서서 다른 참가자들의 연습을 지켜봤다. 화려한 조명 아래 아이들은 완벽한 동작과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관객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다음 유예린 참가자. 예린이 무대에 올랐다. 금빛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공주 같았다. 반주가 시작되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정적이고 깔끔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역시 예린이야. 완전 프로네. 나는 내 낡은 기타를 내려다봤다. 줄 하나가 삐뚤어져 있었다. 몸통에 긁힌 자국도 선명했다. 나는 예린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드레스도 없었고 반주도 없었다. 마지막 김가은 참가자. 스태프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절차상 부르는 것뿐이었다. 나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관객석은 텅 비어 있었다. 리허설이니까. 하지만 무대 옆에 서 있는 스태프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조롱하듯. 저기요, 음향 체크 좀 부탁드려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음향? 아, 네네. 스태프가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준비됐어요. 시작하세요. 박진우 PD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대 아래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엔 비웃음이 번졌다. 나는 기타를 잡고 첫 줄을 쳤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하지만 스피커에서 지직하는 소음이 터져 나왔다. 음향이 엉망이었다. 음향 이상해요. 스태프 한 명이 당황한 척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웃음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하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매번 노이즈가 끼었다. 아이고, 이거 오늘 안 되겠는데? 박진우 PD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본방송 때 하죠. 시간 없어요. 그는 손을 휘저으며 나를 내려보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예린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음향 고장이래. 안 됐다. 그녀의 말투엔 동정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으로 갔다. 그때 한재민 국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는 스태프 한 명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본방송 때 모든 카메라 켜둬. 절대 꺼지면 안 돼. 네. 하지만 PD님이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해. 한재민 국장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간이 흘렀다. 본방송 시작 30분 전.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마른 볼, 어두운 눈밑. 나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가은아, 세상이 널 낮추면 더 크게 노래해야 해.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복도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본방송 10분 전입니다. 나는 기타를 집어들고 무대 뒤로 걸어갔다. 참가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예린도 다른 아이들도. 하지만 나만큼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나는 순서를 기다렸다. 마지막 순서. 분위기 정리용. 하지만 오늘 밤 내가 정리할 건 분위기가 아니었다. 편견이었다. 다음 참가자 김가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에 쥔 기타가 땀으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나는 손을 꽉 쥐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관객석이 보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웅성거리는 소리는 들렸다. 저 애가 마지막이야? 옷 좀 봐. 완전 거지 같은데. 재밌겠다. 웃길 것 같아.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김가은입니다. 몇 살이에요? 9살이요. 관객석에서 또 웅성거림이 들렸다. 사회자는 대본을 보며 말했다. 가은이는 명동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순간 숨이 멎었다.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안 계세요. 그럼 누구랑 살아요? 혼자요. 침묵이 흘렀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사회자도 잠시 말을 잃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누구를 위해 노래할 건가요? 나는 기타를 쓰다듬었다. 할머니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제 할머니를 위해 부를 거예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는 관객석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눈은 호기심으로, 어떤 눈은 동정으로, 어떤 눈은 조롱으로.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노래할 것이다. 기타줄에 손을 얹었다. 첫음을 쳤다. 놀라운 은혜. 그 순간 스피커에서 지직하는 소음이 터졌다. 리허설 때처럼. 관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역시라고 중얼거렸다. 무대 옆에서 박진우 PD가 손짓했다. 음향 고장인가 봐요. 방송 중단합시다. 스태프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가 꺼지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기타도 옆에 세웠다. 그리고 맨 목소리로 노래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내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다. 마이크도 반주도 없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잃었던 생명 찾았고 보지 못하던 눈 떴네. 누군가 일어섰다. 그리고 또 한 명. 관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진우 PD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눈을 감고 노래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하던 그 목소리. 가은아, 내 목소리는 세상이 듣게 하렴. 노래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석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환호성이 울렸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눈을 떴다. 조명이 따뜻했다.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사회자가 눈물을 닦으며 무대로 올라왔다. 가은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무대 옆에서 한재민 국장이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관객석을 향해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극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 아이는 김영순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김영순. 전설적인 복음성가 가수. 한재민 국장은 계속 말했다. 우리 방송국은 이 아이를 조롱하려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음향을 고의로 망가뜨렸고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었다. 박진우 PD가 황급히 무대로 뛰어올랐다. 국장님, 지금 무슨... 자네는 해임일세. 한재민 국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무대 위에 서서 조명을 받으며 숨을 쉬었다. 오늘 밤 나는 증명했다. 진짜 재능은 출신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날 밤 세상이 바뀌었다. 방송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내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김가은. 거리 소녀의 역전 무대. 코리아스타 조작 논란. 박진우 PD 해임. 스태프들이 황급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무대 뒤 구석에 앉아 기타를 안고 있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가은아. 한재민 국장이 다가왔다. 그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괜찮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정말 대단했어. 선생님이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할머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재민 국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 진짜 재능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고. 그는 일어서며 덧붙였다. 내일부터 기자들이 몰려올 거야.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저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이 떠들썩했다. 뉴스는 내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거리 소녀의 감동 무대, 방송국의 치졸한 조작, 전설의 손녀 다시 태어나다. 카메라가 명동 거리를 비췄다. 내가 노래하던 그 자리. 사람들이 꽃다발을 놓고 있었다. 방송국 앞에는 항해 시위가 벌어졌다. 박진우 PD 처벌하라. 약자를 조롱한 방송국 사과하라. 박진우는 그날로 해임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루 만에 무너졌다. 방송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재민 국장이 단상에 섰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우리는 가은 양을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김가은 양에게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진우 PD 외에 책임자는 없습니까? 한재민 국장은 차분히 답했다. 저희는 김영순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가은 양을 포함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날 내 무대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진짜 재능은 이런 거구나. 이 아이를 조롱하려 했다니 부끄럽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따뜻한 건 아니었다. 불쌍한 척하는 거 아니야? 방송국이 각본 짠 거 아냐? 과대 포장된 것 같은데.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순 없었다. 그날 저녁 명동 거리로 돌아갔다. 내가 노래하던 자리엔 꽃다발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하나씩 읽었다. 가은아, 내 노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포기하지 마. 응원할게.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유예린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섰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가은아. 응. 미안해. 예린은 편지를 내밀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비교 대상으로만 봤어. 근데 내 노래를 듣고 부끄러웠어. 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괜찮아. 진짜? 응.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잖아.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명동 거리의 소음이 배경처럼 흘렀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 무덤 앞에 섰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 노래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타를 꺼내 조용히 노래했다. 할머니를 위한 노래. 김영순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린 날 하늘은 맑았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건물. 1층에는 피아노와 기타,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2층은 연습실이었다.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재민 국장이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는 김영순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설립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은 김가은 양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가은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부자의 것도 가난한 사람의 것도 아니라고. 나는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저처럼 음악을 사랑하지만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싶어요. 박수가 쏟아졌다. 설립식이 끝난 후 재단 건물 앞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저기요, 저도 장학생이 될 수 있나요? 노래 배우고 싶어요. 한재민 국장이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한 명씩 상담받을 거니까 기다려줘. 나는 그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엔 희망이 가득했다. 내가 3년 전 잃어버렸던 그 희망. 다음 날부터 나는 재단에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성악 선생님, 기타 선생님, 작곡 선생님. 할머니 외에 처음으로 음악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가은아, 내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 하지만 기술을 더하면 훨씬 더 빛날 거야. 성악 선생님이 말했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다시 명동 거리로 갔다. 예전처럼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사람들이 멈춰 섰다. 박수를 쳤다.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기타 케이스에 넣었다. 가은아, 응원해. 내 노래 정말 좋아. 어느 날 한 소녀가 다가왔다. 언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눈이 크고 맑았다. 응. 저도 언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름이 뭐야? 이지민이요. 지민아, 김영순 장학재단 알아?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가봐. 누구나 음악을 배울 수 있어. 나도 거기서 배우고 있어.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응. 약속해. 며칠 후 재단에서 지민을 다시 만났다. 그 아이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언니, 진짜예요. 지민이 나를 껴안았다. 나는 웃으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간이 흘렀다. 재단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였다. 명동 거리에서 춤을 추던 아이, 홍대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 혼자 작곡하던 아이. 우리는 함께 연습했다. 함께 웃었다. 함께 울었다. 어느 날 저녁 재단 연습실에서 우리는 모여 앉았다. 언니, 우리 노래 하나 만들자. 지민이 제안했다. 무슨 노래? 우리 이야기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밤새 노래를 만들었다.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붙이고 화음을 맞췄다. 제목은 우리의 목소리. 다음 날 우리는 명동 거리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이 멈춰 섰다. 수백 명이 우리를 둘러쌌다. 우리의 목소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그 영상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김가은과 장학생들 명동 거리 공연. 감동의 합창 세상을 울리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음악이다. 눈물이 안 멈춘다. 이 아이들이 희망이다. 나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날 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가은 양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문화회관 기획팀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한국 최고의 공연장. 다음 달 저희가 희망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은 양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를요? 네. 당신의 이야기와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 무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할머니가 옛날에 서셨던 그 무대. 가은아, 무슨 일 있어? 지민이 다가왔다. 지민아, 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래. 진짜요? 대박. 지민이 소리쳤다.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모여들었다. 언니 축하해. 우와, 세종문화회관. 하지만 나는 기쁘기보다 두려웠다. 세종문화회관. 수천 명의 관객. 그 큰 무대에서 나 혼자 설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재민 국장이 재단을 찾아왔다. 가은아, 제안받았다며? 네. 어떻게 할 거니? 나는 머뭇거렸다. 무서워요.
무엇이? 실망시킬까 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너무 커 보여요. 한재민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은아, 내가 방송국 무대에 섰을 때 기억나니? 네. 그때 내가 왜 노래했지? 할머니를 위해서요. 맞아. 넌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노래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노래했어. 국장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만 생각해. 그럼 두렵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좋아. 그럼 준비하자. 다음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성악 레슨, 무대 매너 교육, 리허설. 재단 선생님들이 총동원되었다. 가은아, 호흡을 더 깊게. 무대에서는 관객과 눈을 맞춰야 해.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아이들도 나를 응원했다. 지민은 매일 나를 위해 편지를 썼다. 언니, 오늘도 최고였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나요. 어느 날 유예린이 재단을 찾아왔다. 가은아. 예린아? 예린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무대에서 입으면 좋겠어. 상자를 열자 하얀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심플하지만 우아했다. 예린아. 미안해서 준비했어. 내가 빛났으면 좋겠어. 나는 예린을 껴안았다. 고마워. 공연 일주일 전 나는 할머니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제가 드디어 세종문화회관에 서요.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가 서셨던 그 무대예요. 무섭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타를 꺼내 조용히 노래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 노래가 끝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공연 전날 밤 재단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언니, 우리가 응원 노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가은 언니 할 수 있어. 우리가 믿어. 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껴안았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용기가 나. 그날 밤 나는 예린이 준 하얀 드레스를 입어봤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더 이상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김가은이었다. 할머니의 손녀이자 노래하는 아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었다. 내일 나는 그곳에 설 것이다. 할머니처럼 빛나는 무대 위에. 나는 기타를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머니, 내일 봬요. 공연 당일 하늘은 흐렸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500석 규모의 거대한 공간.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무대 커튼 사이로 객석을 훔쳐봤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노부부, 가족, 연인, 혼자 온 사람들. 긴장돼? 한재민 국장이 물었다. 네. 그게 정상이야. 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가은아. 지민을 비롯한 재단 아이들이 다가왔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언니, 우리 일렬에 앉을 거예요. 언니가 제일 잘할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고마워. 예린도 있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가은아, 드레스 잘 어울려. 고마워, 예린아. 시간이 흘렀다. 5분 후 공연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조명이 꺼졌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거리에서 노래하던 소녀가 편견을 넘어 이 무대에 서기까지의 여정. 김가은 양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쏟아졌다.
2,500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김가은입니다.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3년 전 저는 명동 거리에서 노래했습니다. 배가 고팠고 외로웠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날 낮춰도 내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나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는 기타를 집어들었다. 할머니의 기타.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낡은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기타. 첫음을 쳤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일열에 앉은 아이들이 보였다. 지민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보지 못하던 눈 떴네.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다. 잠시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사람들이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 나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연은 끝나지 않았다. 한 곡 더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지민아, 친구들아, 올라올래?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우리요? 응. 함께 부르자.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왔다. 15명의 장학생들. 우리가 함께 만든 노래예요. 제목은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소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아이들이 하나씩 목소리를 보탰다. 세상이 우리를 낮춰도 우리는 노래해. 화음이 어우러졌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객석에서도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극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환호와 박수가 10분 넘게 이어졌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 위에 섰다. 조명이 따뜻했다. 커튼콜 중 한재민 국장이 무대로 올라왔다. 가은 양 그리고 장학생 여러분.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김영순 선생님이 생전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오늘 공개하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국장은 편지를 펼쳤다. 가은아, 내가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넌 이미 큰 무대에 서 있을 거야. 자랑스럽다. 내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라. 사랑한다. 눈물이 쏟아졌다. 객석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밤 세종문화회관은 눈물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세상은 또다시 내 이야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조롱이 아닌 진짜 감동이었다. 세종문화회관을 울린 소녀. 김가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다. 장학생들과 함께한 무대 전국을 감동시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명동 거리로 나갔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했다. 사람들이 멈춰섰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은아,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어.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아가씨. 네. 내가 50년 동안 이 거리를 다녔는데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없었어. 할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맙네. 계속 노래해주게. 네, 할게요. 그날 저녁 재단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건물 앞에 수십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저기요, 저희 아이도 장학생이 될 수 있나요?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한재민 국장이 웃으며 말했다. 가은아, 내 덕분에 재단 지원자가 10배로 늘었어. 정말요? 응. 그리고 후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어. 이제 건물도 확장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봤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함께했다. 가은 언니. 지민이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언니 덕분에 저도 꿈이 생겼어요. 저도 언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나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할 수 있어.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다음 날 나는 다시 할머니 무덤을 찾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이 기타 기억하시죠? 할머니가 주신 거. 이 기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날 낮춰도 내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나는 기타를 들어 올렸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재능은 출신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기타를 쳤다. 조용히 할머니를 위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노래가 끝나자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할머니, 이제 제 노래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길 바라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무덤을 떠나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일주일 후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거리음악가 지원 프로그램. 명동, 홍대, 이태원.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는 모든 아이들을 찾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가자. 내가 제안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자. 아이들이 환호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거리로 나갔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었다. 어느 날 명동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기타를 들고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다. 안녕. 소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가은 누나? 응. 이름이 뭐야? 박민호요. 민호야, 노래 정말 잘하네. 소년의 얼굴이 빨개졌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음악 학원 다닐 수 없어요. 나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여기 가봐. 누구나 음악을 배울 수 있어. 나도 거기서 시작했어.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응. 약속해. 포기하지 마. 몇 년이 흘렀다. 김영순 장학재단은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웠다. 나는 20살이 되었다. 어느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시 공연 제의가 왔다. 김가은 1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웃으며 수락했다. 공연 당일 무대에 서서 관객석을 바라봤다. 수천 명의 사람들. 그중엔 지민도 예린도 민호도 있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한재민 국장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가은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10년 전 저는 명동 거리에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기타를 들어 올렸다. 이 기타가 제 삶을 버텨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 노래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길 바라요. 조명이 나를 감쌌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기타를 쳤다. 놀라운 은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짜 재능은 출신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